네, 저는 사실은 이 정확하게 연금에 대한 전공을 하는 학자는 아니고요. 비교 사회정책이나 복지국가 전반을 다루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이 소득 보장 체계와 관련된 연구를 하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금 제도인 국민연금 혹은 기초연금,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제도 간의 조응성에 대해서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 특수직업연금이라고 하는 세 개의 직업연금이 언제나 등장은 하게 되는데, 이렇게 끝에 이렇게 자리를 하고 이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저도 이 사립학교 교원연금의 가입자이면서 수급 대상자이고 또 당사자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그렇지 않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군인연금은 연구를 위한 기본적인 자료에 대한 접근도 이 개인들에게 이렇게 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연구의 주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조금 큰 차원에서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런 참에 오늘과 같이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우리 김영숙 교수님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서 일단 군인연금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고, 또 제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그림들을 조금 변화시킬 수 있는데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어서 대단히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 이 토론문은 되게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 첫 번째 파트는 이제 김영숙 교수님 발표문에 대한 간략한 평가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완결성 측면에서 대단히 이 높은 점수를 드릴 수 있을 만큼 좋은 발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저희 사회보장 체계 내에서 이 사회보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제 가져다가 이제 뒤에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에 대한 논리적 기반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만 저는 거기다가 이제 사회보장 체계가 대체로 사회보험, 사회구조, 사회복지 서비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사회보상도 대단히 중요한 영역이지만 최근 들어서 크게 부각되고 있는 혹은 부상하고 있는 이 사회수당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추가가 되었으면, 저는 오히려 그쪽 논리로 조금 다층 체계를 구성하는 것을 뒤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과 같은 사회수당에 대한 얘기들이 좀 더 들어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외에 이제 직업연금이 가지고 있는 역사나 군인연금에 대한 내용, 실태, 뭐 통계 자료, 추이 이런 것들은 뭐 대단히 좋았고, 특히 외국 사례에 대한 설명도 대단히 인포머티브하고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숙 교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근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연금이 갖는 특수성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책임 준비금 혹은 이 다층 체계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대체로 공감을 하는 편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기초연금과 함께 고민하는 다층 체계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가 이제 핵심인데요.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일단 이 군인연금이 국민연금과 좀 다르고 단순히 비교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제도가 가지고 있는 목적 자체가 다르고, 또 제도가 포괄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의 범위가 대단히 다양하다는 측면에서 다릅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운영이 되어 왔고 상대적으로 높은 기여와 높은 급여를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국민연금과 비교하는 것은 뭐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국민연금 제도가 5년에 한 번씩 재정 재계산을 하다 보니 그리고 이 국민연금과 이 특수직 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제도가 성숙되어 감에 따라서 이해 당사자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 이 5년에 한 번씩 재정 재계산을 하고 국민연금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와 관련된 논의가 나올 때마다 이제 국민들이 그럼 특수직 연금은 왜 이런데 뭐 이제 이런 불만이나 이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제 여론이 이제 부정적으로 들끓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거기다 설문이라고 해놓고 조사 출처를 끝까지 찾지 못해서 제가 많이 그 다른 수업이나 연구에서 인용하는 내용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이 특수 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국민연금보다 높은 수준의 연금을 주어야 되는 것에 대한 설문 조사를 했더니 10명 중에 5명은 반대합니다. 2명은 찬성합니다. 나머지 3명은 보통이라고 답을 합니다. 그만큼 이 특수직역연금이 갖고 있는 차별성에 대한 이해가 이제 크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그게 왜 그럴까를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해보면, 주로 제가 그 밑에 적어놓은 이제 그 사회보장 제도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목적이나 가치들과 함께 고민을 해보면, 일단 저는 사회보장 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보장입니다. 시큐리티입니다. 소셜 시큐리티. 그러니까 최저 생활에 대한 보장이죠. 그러니까 ILO에서도 소셜 프로텍션 플로어라고 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최저한의 바닥 수준의 생계는 보장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저 생계를 보장할 만큼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보장 제도의 두 번째 목적은 실제로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평등한 수준으로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최저 생활에 대한 보장과 평등을 통해서 이 사회 구성원들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연대하게 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는 그런 부가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 직역별로 다르게 제도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연금 제도가 없으면 오히려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갈등이나 분열이나 이런 그 배제적인 성격들이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특히 그 밑에 나와 있는 그 사회보장 제도의 가치와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사회보장 제도는 모든 사람들을 포괄해야 되는 보편성의 권리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는 사각지대가 대단히 50%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대단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구 집단인데 이제 특수직 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적절성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충분한 수준의 내용들을 보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이미 용돈연금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실질 소득 대체율이 높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형평성인데요. 아까 말한 평등과 좀 유사한 내용인데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들, 특히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본인에 대한 것이 어떤가에 대한 것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계층이나 뭐 젠더나 지역에 대한 이제 형평이나 뭐 이런 걸 이야기했다면 최근에 이 세대 간 형평성이 대단히 크게 부각이 되면서 이 연금제도, 특히 특수직 연금, 직역적으로 나눠져 있는 이 연금제도가 갖고 있는 형평성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안정성인데요. 이거는 재정 안정성입니다. 장기적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인데, 재밌는 것은 실제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을 공부하고 사회보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말한 보편성과 적절성을 대단히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반면 정부는 이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만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은 형평성에 대해서만 이제 불만을 갖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이해 집단들끼리 이 제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뭔가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연금 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다층 체계와 좀 이제 유사한 내용인데요. 이 군인연금을 혹은 공무원연금을 혹은 사립학교 교원연금을 그때그때마다 기여율 높이고 급여율 낮추고 이렇게 모수적으로 개혁을 한다 한들 5년에 한 번씩 매번 이제 등장을 할 것이고 매번 변화시킨 뭐 결국 국민연금과 유사한 수준까지 가기 전까지는 이런 일들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군인연금 하나만의 문제도 아니고 공무원연금 하나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이 노후소득 보장 체계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참에 장기적으로 혹은 좀 이상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면 좀 변혁적으로 총체적으로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의 핵심은 교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 다층 체계로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말씀을 드리면 다층 구조에 대한 연금의 다층 체계에 대한 얘기는 1990년대부터 등장을 했지만 대체로 사적 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사 아니냐 뭐 이런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다층 체계는 좀 더 공적 책임이 강화된 다층 구조였으면 좋겠고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적절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낮은 연금과 맞추지 말고 높은 수준의 연금과 맞출 수 있는 상향 평등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 칸에 이제 그림이 이제 3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기초연금을 하나의 소득 보장, 노후소득 보장 체계의 두터운 바닥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하나의 권리로서 보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개인이 오랜 시간 기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연금 수준이 높고 거기에 국고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해서 이 특수직역 연금 급여 대상자들은 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시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만 충족이 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하나의 바닥이라는 플로어라는 측면에서 기초연금을 두텁게 까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위에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국민연금을 아예 통폐합해서 특수직 연금까지 포괄하는 연금 체계로 발전시키고 그 안에서 이제 소득 대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이 특수직 연금을 3층으로 까는데요. 이제 이거는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특수직 연금이 갖고 있는 특수성, 혹은 뭐 군인 연금이 갖고 있는 특수성, 저는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딱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핵심 가치 혹은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예,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이 사회적인 기여에 대한 보상, 혹은 그것 때문에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3층에 이제 군인연금을 까는 건데요. 그것이 보상의 차원이라면 조세 방식을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게 보험 방식이라면 국고에서 좀 충분한 수준의 그 지원이 따르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이 특수직 연금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사회적 위험에 대한 내용들, 뭐 재해 보상이나 뭐 퇴직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아예 다른 제도로 빼도 이 국가가 하나의 사용자로서 책임져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소 이상적인 내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그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정교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가입자들 혹은 새로운 가입자들 아니면 기여와 급여의 문제, 소득 대체율의 문제, 이런 것들은 좀 더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문제는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기존에 오던 제도가 가지고 있는 경로 의존성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거기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부점이나 거부자들, 비토 플레이어라고 불리우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지만, 사회보장 정책이 갖고 있는 핵심은 결국 이 중위 투표자라고 불리는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나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점진적으로 사회적인 공감대를 넓혀갈 수 있는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이상적인 내용들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